이제 유엔 사무총장 10년간 하시면서 갈등 해결사를 이제 자처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현재 이제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정세를 보면 이제 사드 관련해서 보면 예. 미국하고 이제 우리하고 한미 동맹 차원에서 들여오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이제 계속 그 순서를 밟아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이 이제 보복을 하지 않습니까? 화장품 수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관세 장벽을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이렇게 제재를 가하고 자, 이 후폭풍이 큰데 우리 이제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이 크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이 갈등을 좀 풀어 나가시겠습니까? 우선 이 사드는 공격용 무기가 아니고 네. 중국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네. 타겟이 중국이 아니고 네. 이거는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있고 네. 또 탄도미사일을 계속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곧 그 대륙간 탄도 네. 미사일도 쏜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만큼 한반도의 긴장 상태가 훨씬 고조가 돼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우리와 이제 한미 동맹 관계가 우리나라 안보에 아주 주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협의해서 이제 사드를 배치하게 되는데 그것은 아주 꼭 필요한 조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느냐? 분명하게 우리가 외교적으로 이 설명을 해서 이건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다. 이건 순전히 그 방위용이다. 만약에 중국이 좀 더 외교력을 발휘해서 북한의 그 핵무기 개발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좀 제어를 시키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훨씬 그 가능성도 필요가 원래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러나 이제 현재와 같은 이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한중 관계는 꼭 한국한테만 중요한 게 아니고 중국한테도 아주 중요합니다. 중요하다. 네. 이 인적 왕래라든지 교류, 문화 교류, 또 특히 통상, 무역, 대외 투자 이런 면에 있어서 서로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오래 끄는 건 바람직스럽지 않고 외교적으로 빨리 저는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예. 근데 제가 지난해 이제 중국의 인민일보 초청으로 포럼에 갔다 왔습니다. 예, 사드 예. 관련해서 이제 중국 언론인들하고 토론을 했는데 그쪽에서 알고 있기로는 이 사드가 동북 삼성에 배치돼 있는 그 둥펑 미사일이죠. 예, 예. 그게 이제 미국 그 태평양 함대에 아주 최고 위협이 된다고 하는데 이거를 감시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중국의 주장인지 네.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건 저는 그간 유엔 사무총장으로 근무하면서 전에 이제 후진타오 주석은 물론이고 지금 현재 시진핑 주석이나 네. 리커창 그 총리나 또 왕이 외무장관 뭐 각계각층의 모든 사람하고 네. 아주 긴밀하고 신뢰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문제는 아주 외교적으로 잘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아주 자신 있게 네. 말씀드립니다. 예. 자, 북한이 이제 5차 핵 실험까지 진행을 했죠. 그리고 이제 6차 실험을 언제 할지.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면서 외교 안보 라인이 이제 강성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북한에 대한 어떤 선제 타격의 옵션도 배제하지 않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예를 들어 북한이 6차 핵 실험을 했을 때 한반도에서 위기가 재현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한국 정부의 이제 최대 그 주안점은 이 한반도의 현재 그 아주 전시 상태 같은 이 위기를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채택된 여러 가지 대북 제재가 확실하게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관련국들하고 협의를 계속해 나가고 북한에 대해서도 이러한 그 이행을 적극적으로 이 촉구를 하는 이런 외교적인 노력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물론 이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또 미국의 새로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도 상당히 그 강성인 이런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한미 간의 하여튼 굳건한 그 방위 협정에 따라서 이 문제를 계속 합의해 나가고요. 아울러서 이 한반도의 그 긴장 상태를 이런 식으로 계속 가지고 가는 건 안 좋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 그 말씀하신 대로 긴장 상태를 완화하기 위해서 예. 중단된 그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거나 예, 예. 지금 개성공단 예, 예. 이거를 다시 그 문을 여는 방안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니면 기존의 그 대북 압박 정책을 계속 유지하시겠습니까? 지금 현 상태에서는요. 네. 그 개성공단이라든지 금강산 그 관광을 네. 재개하는 것은 여러 가지 국제적인 그 틀, 그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 또 현재의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상황에 비추어서 볼 때에 좀 당분간 어렵습니다. 또 하기가 어려운 거죠. 다만 한반도의 긴장을 갖다 최소한도라도 완화한다든지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어떤 그 비정치적인 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모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북한의 그 많은 그 어린아이들, 영유아들이 상당히 영양 결핍으로 고생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말라리아든지 폐결핵 주사라든지 이런 거는 아주 순수한 인도적인 견제에서 할 수 있고요. 또 남북한 그 이산가족 상봉 같은 걸 추진함으로써 최소한도 아주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이런 감정을 약간 누그러뜨리고요. 대신 국제사회의 그 제재 압력이라든가 이런 건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아무리 국제사회에서 이러한 그 제재를 가하더라도 그냥 저는 무시해버리면은 이게 국제 체제가 어려워지고 거기서 나오는 피해는 전부 다 우리 국민에게 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확고한 입장을 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짤막하게 이 외교안보 사안에 질문을 드릴게요. 김정이라고 이제 김정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네, 총장님이 여러 가지 정보나 기본적인 걸 많이 갖고 계실 텐데 남북 관계 개선 측면에서 보면 예. 김정은이도 대화가 된다고 보십니까? 어떤 예측성 네. 이런 면에서는 좀 더 어려워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정부 그 정보 안보 관련 기관에서 세세한 그 정보를 가지고 있겠습니다만 제가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본 여러 가지 정세는 훨씬 더 예측이 그 어려운 이런 사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한일 관계도